(4월 2일)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한 분의 구독이 중요합니다. 이제 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역시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얼마 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분명히 좌파들이 이상한 공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제2의 김대엽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김을 빼서 그런 허위 정언이 효과가 없도록 하라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측에서는 승리에 대한 낙관론 때문인지 아니면 점잖게 대응하고 싶은 것인지 이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공작 정언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점잖게 곱게 패배를 인정한다면 좌파가 아니죠. 역시나 뭔가 나타났습니다. 정권 나팔수 KBS와 교통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나팔수를 통해서 나온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2의 김대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곡동 생태탕집인지 생고기집인지 하는 식당 주인 황 씨는 이 인터뷰 며칠 전에 오세훈이가 자기 식당에 왔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1호시사 유튜브에 지금도 그대로 떠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인 황 씨는 자기는 주방에서 음식 조리만 했고 홀 서빙은 중국인들이 해서 더더욱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본 적이 없다던 오세훈이가 자기 식당에 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소문에는 주인의 아들이 설득을 해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고 알려집니다만 이미 신빙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인 황 씨가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글쎄요. 그런다고 한번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선거라는 게 원래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서로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아니면 말고식의 공적이 많습니다. 또 선거는 항상 뒤처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잡다가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격차는 다 조금씩 좁혀집니다. 그런데 흑색 선전이 심해지면 앞서가던 후보 지지층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언도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정언의 내용이 참으로 멋진 조합입니다. 이분들이 16년 전에 설사 봤다고 하더라도 잠시 봤던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어제 본 것처럼 기억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것도 큰 관심을 갖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 무관심하게 잠시 본 것뿐입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오세훈 처가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하는 그 신분을 숨긴 두 사람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억력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키에 훤칠하게 생긴 지주인 오세훈이가 무슨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창건했다. 이 모습 우리 한번 연상해 봅시다. 참으로 건방진 모습으로 비칩니다. 거기에다 인사를 했는데 16년 전에 그 인사말 내용까지 또렷이 기억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김씨라는 사람은 오세훈이를 생태땅 식당까지 안내해서 식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 사람끼리 청량 현장에서 한번 봤다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생태탕 주인 아들 정언은 마치 짜만주짜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오세훈이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하얀 백바지를 입은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 데리고 온 사람이 높은 사람, 거물이라고까지 소개했답니다. 그 건방진 모습에 거물 행세를 하는 자가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명품 페라가모 신발까지 신었답니다. 거기에다 비싼 생태탕을 먹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유명 식당에서 비싼 생태탕을 먹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건방진 모습이 연상됩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날 무심코 한번 본 사람들이 모두 16년이나 됐는데 정확히 그 일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두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만 그날 만났는지 참 기이합니다. 아니 16년 전에 잠시 식당에 들른 사람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입은 옷과 신발까지 기억하는 신통력을 지닌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한 오세훈에게서 풍기는 외모 조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멋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큰 키에 백바지에 멋져 보이는 페라가모 구두, 이 얼마나 멋진 혐오스러운 모습입니까? 서민들의 눈에 비친 이러한 그 모습이야말로 가진 자들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혐오와 적개심입니다. 거기에다 안대한 사람은 거물이요 큰 손님이라고 했으니 듣는 제3자 된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배알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겨서 금방 알아봤다고 합니다. 또 16년 전에 그 손님과 나눈 아주 짧은 농담까지 기억하고 있어서 구체적이라는 인상까지 줍니다. 잠시만 생각해도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청량 현장에 운동화나 신지 누가 명품 구두를 신고 갑니까? 저는 이것이 공작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작이라면 시나리오가 형편없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불과 얼마 전에 유명한 사기 전과자의 편지 하나에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호령한 바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인가 뭐 하는 그놈 서민들 돈 몇천억을 빼돌린 이름도 어려운 스타 모빌리티인가 뭔가 하는 대표라는 그 사기꾼 말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사기꾼 편지 한 장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진실인 양 믿고 과장하면서 검사들을 겁박한 이상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천하의 사기꾼 편지는 진실이라고 믿고 이 나라가 임명해서 그 자를 조사한 검사는 믿지 않고 피의자에게 향응을 받았다고 조사하고 겁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또 며칠 만에 번복한 식당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 좌파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뭐 하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잘생기지 못해서 뭐 자신이었다면 그 주인이 그 16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또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언이 거짓으로 설사 드러난다고 해도 자신들이 한 공작과 조롱 행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는 철면피임을 과신할 겁니다. 오세훈이가 왔었다고 한 그 식당은 유명한 식당이어서 매일 수많은 고객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단골도 무척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골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찾는 그곳에 그날 처음 온 오세훈 일행입니다. 그런데 16년 전에 한 번 온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오세훈은 아마 앞으로 절대 백바지에 선글라스는 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억력이 이들처럼 좋다면 과거 정치 잘못한 놈과 나쁜 짓 한 놈, 막말한 놈을 잊지 않고 도태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지간히 머리 좋은 사람도 과거 일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제 기억력을 높여서 나쁜 정치, 나쁜 일, 국민 힘들게 한 놈들이 한 짓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